안녕하십니까.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의 아세만입니다. 공기가 좋은 그리고 물이 좋은 전원에서의 생활은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 집짓기와 실패하지 않는 전원생활의 해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한 편으로 전체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난 전원생활은 베이비붐 세대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30대와 40대를 비롯한 전 연령층에서 붐이 일기 시작한 지가 대략 10년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지 인근의 교회나 어릴 적 추억이 되어 있는 고향이나 고향 인근의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돌아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과 전원생활, 이 두 가지는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전원주택은 지어진 집을 구입할 수도 있고 나만의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를 받아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집을 짓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첫 번째는 좋은 집터를 구하기입니다.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 흔히 말하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이미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설령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가정하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고 정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나의 명당이고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당 자리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가꾸며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압선이나 공장, 축사 등의 유해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게 된다면은 내 땅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되고 또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경치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축사 냄새에 노출되는 지역에 집을 짓는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신주와 상수도 갈로와의 거리, 그리고 하수, 오수, 우수 등을 배출하는 배수구와의 거리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집 지을 땅이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전신주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거나 배수구와의 거리가 멀다면 예상 외에 큰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필히 확인한 후에 땅을 구입하셔야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을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두 번째는 집짓기인데요. 어떤 구조체로 짓느냐에 따라 건축공사비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건축비가 가장 높고요.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 ALC 블록 등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경량 혈골주택인 판넬주택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가장 낮습니다. 각각 구조체의 장단점 외에도 고려해야 될 것은 집 지을 곳의 위치와 적정 예산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을 결정을 하셔야 예산 부족으로 인한 낭패를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설계를 마쳤다면 두세 곳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견적이 낮은 업체를 선택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무조건 싸거나 가장 낮은 견적의 업체를 선택하게 된다면 전원주택 집짓기는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견적이 싼 만큼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신축의 경우는 대략 16가지의 공정들과 90여 가지의 공정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세부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만 좋은 집을 짓고 실패할 확률을 원천적으로 낮춰주는 선행 조건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평당 얼마라는 평당 가격,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다룰 영상에서 자세하게 근거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원주택의 세 번째는 어떻게 설계할까인데요. 전원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2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고 다락이나 발코니, 테라스 등의 서비스 공간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공간의 낭비를 없애고 동선의 효율성이나 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혀 모르시거나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축주님들은 설계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건축은 설계에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은 굳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을 이유는 없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전원생활의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부터 집을 짓는 공사기간 동안 이미 지역민들과의 관계는 시작이 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이웃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겠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다 가정했을 때는 이웃에 누군가가 이사를 온다고 한다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무척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의 과한 관심과 친절이 때로는 무리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상일 때는 지혜롭게 그분들과의 적정한 거리를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전원생활의 두 번째는 기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희망 고문을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전원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전원생활의 단점을 꼽는 내용들을 보면 대중교통의 불편이나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 오락시설 등의 부족, 심지어 어떤 분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데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라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시골에 들어와서 그 생활을 즐기려고 한다면 기존의 생활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의식을 바꾸는 데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설령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이나 치킨 가게가 내 현관 바로 앞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결국에는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문화시설이나 각종 인프라의 불편함을 인정하지 못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도시에서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생활이 막연히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버리지 못한다면 재밌고 즐거운 전원생활이 아닌 피곤하고 힘든 전원생활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유념하셔야 될 것은 대기업이나 도시의 큰 조직만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해 온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그들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그 어떤 분들보다, 그 어떤 명당 자리보다 충분히 저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좀 더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